따스한 봄바람이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 계절. 오늘도 조용히 한 장의 편지를 꺼내어 봅니다. 이 편지는 강원도 홍천 산자락 아래 고요히 숨쉬고 있는 석천 학당으로부터 날아왔습니다. 그곳에는 세월의 결을 고스란히 간직한 마루가 있고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아늑한 마당이 있으며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따뜻한 밤냄새가 뒤섞여 스승과 제자, 벗과 벗이 모여 깊고 따뜻한 배움의 시간을 강물처럼 잔잔히 흘려보내는 공간입니다. 석천 학당에서는 봄날 뜰에서 정성껏 뜯은 나물로 지은 밥 한 그릇도 눈빛을 맞추며 나누는 인사의 한마디도 모두 귀한 배움이 됩니다. 함께 불을 지피고 쌀을 씻고 밥상을 차리는 그 다정한 일상 속에서 고전이 숨을 쉬고 사람이 꽃처럼 피어납니다. 고전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단지 책장을 넘기는 손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턱을 넘는 마음 안쪽에 놓여 있습니다. 먼지를 털고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돌리면 그 안에는 천년을 건너온 지혜의 등불이 은은한 숨결로 우리를 비춥니다. 그 문 앞에서 우리의 걸음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석천학당의 박재희 훈장님입니다. 늘 밝은 미소로 두 팔을 펼쳐 사람을 반기시는 그 모습에서 삶과 공부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박 교수님은 고전학자로서 고려대학교에서 동양철학의 물길에 첫 발을 들이시고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뒤 수십 년간 논어, 맹자, 중용, 손자병법과 같은 고전의 깊은 우물에서 지혜를 포올리셨습니다. EBS를 비롯한 여러 방송을 통해 딱딱한 고전을 따뜻한 말씨로 어려운 한문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번역하며 고전을 오늘의 삶 속으로 불러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라의 방향이 다시 그려지고 각자의 마음이 저마다의 중심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대에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일까요? 그 물음의 실마리를 논어 속 군자의 정신에서 그리고 중용이 전하는 균형의 철학 속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공부를 통한 선한 연대가 이어지는 석천학당의 문을 지나 당신을 지혜의 길로 초대합니다. 논어에는 107번에 걸쳐 군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구절 중에서 저는 군자고흥이라는 정의를 가장 좋아합니다. 군자는 어려울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멋지고 멋진 군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이 좋을 때는 군자처럼 살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바로 소인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는지를 보아야 진정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존재는 역경의 시험을 거쳐야 그 가치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천리를 가봐야 천리마의 진가를 알 수 있듯이 세월이 지나며 수많은 역경을 겪어봐야 그 사람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공자가 꿈꾸는 군자의 모습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멘탈과
소신을 유지하는 사람이며 소인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분노하고 절규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추 한 알,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저는 이 시를 읽으면 정말 시인은 일반인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대추를 바라보면서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대추를 보면 그저 대추로 보이는데 시인은 대추 속으로 들어가 대추가 되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냥 가을에 붉어지고 둥그러지는 줄 알아? 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 다 겪었어. 여름에 태풍 칠 때는 무서웠고 천둥 칠 때는 두려웠어. 벼락 칠 때는 아팠어. 무설이 내릴 때 추웠고 땡볕에 얼마나 더웠는지 초승달 뜬 저녁에는 외로웠어. 지금 와서 얘기지만 내가 그냥 시간이 지나서 대추 한 알이 된 것이 아니야. 6번째로 들어갈 대문은 중용입니다. 중용이 33장밖에 안 되는 짧은 분량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사서 중에서 가장 늦게 읽는 이유는 가장 철학적이고 관념적이며 우주론적이고 인식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우주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삶은 어떤 우주적 원리를 근거로 살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중용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덕과 윤리의 실천적 내용을 넘어 인간 삶의 구동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흔적이 중용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중용은 원래 얘기라는 책의 구석에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상이 꽃핀다는 것은 긴 시간,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창조와 변형, 왜곡과 날조, 정상화와 대중화 등의 과정은 한 사상의 탄생과 발전, 정착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중용으로 산다는 것은 한 인간이 우주가 부여한 자율 조절 장치를 통해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잡고 균형을 맞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냐고 물어보면 그 답은 쉽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용은 다양한 삶의 방식을 꿰뚫는 원리입니다. 치우치지도 않고 기울어지지도 않고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는 자기중심과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중용의 인생은 우주적 존재 방식을 그대로 삶에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용을 잘못 이해하면 A와 B의 가운데를 중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중용이 아니라 중간입니다. 중간과 중용은 다릅니다. 그만큼 중용은 기계적이거나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생동적인 것입니다. 중용은 회색주의나 중간주의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평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중용은
끊임없이 상황을 읽어내고 자신만의 가장 적합한 유연성의 답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보면 중용이라는 책과 중용이라는 삶의 방식이 눈에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중용에 대한 주자의 정의가 있습니다. 중은 치우치지 않고 기울어 있지 않고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는 것의 이름이다. 용은 평상시 언제나이다. 주자에게 중용의 삶이란 평형을 두고 지켜야 할 지속적인 삶의 자세였습니다. 중용에는 3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형성입니다. 완벽한 자기 평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흔히 황금 비율이라고 표현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중용을 골든 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솔루션을 찾는 것, 그것이 중용이라는 것이며 그 두 번째는 역동성입니다. 중용은 정지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동성입니다. 늘 생생하게, 다이나믹하게 살아있는 것이 중용입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저쪽에 힘을 주어 중심을 세우는 것은 마치 배가 바다를 항해하며 파도 속에서 좌우로 자기 중심을 잡고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즉, 평형이 있고 그 평형은 살아있어야 하며 살아있는 것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3가지를 중용의 3대 원칙으로 들고 싶습니다. 인생에 살면서 이 3가지 원칙은 굉장히 중요하고 기억할 만한 원칙입니다. 나는 지금 가장 합당한 나의 중심을 잡고 있는가? 그 중심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나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중용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물음입니다. When high tide meets the low, there's a space of perfect peace where the restless waters flow and all the rushing finds release. No storm can tell me what is true, no calm can make me stay. I find my home between the two, not swept away, not led astray. Between the tides, between the tides is where I'm meant to be. Neither rising nor receding, I stand in harmony in the quiet space between. I breathe my center true.
like shores that hold the sea.